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이원화됩니다. 지난해 CPP 기여금의 소득 상한선은 6만 6천 달러로 연소득이 6만 6천 달러 미만인 직장인은 기본 공제 3,500달러를 제외한 연봉의 5.95% 납부율을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이 소득 상한선이 6만 8,500달러로 상향 조정돼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6만 5천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10여 달러 더 많은 3,870여 달러를 내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두 번째 소득 상한선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만 8,500달러에서 7만 3,200달러 사이를 버는 직장인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02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산층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지원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료도 1.64%에서 1.66%로 높아졌습니다. 직장인의 CPP와 이하의 세금이 늘어나면 직장인이 가져가는 실제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은퇴 적금인 RRSP는 지난해보다 1,570달러 증가한 3만 780달러이고 면세 저축인 TFSA도 7,000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심리치료사와 상담치료사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캐나다인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변화로 향후 5년 동안 6,4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어 오늘 4월부터는 연방 탄소세가 1리터당 14센트에서 17센트로 인상됩니다. 연방 주류세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돼 지난해 6.3%에서 4.7%로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주류세는 맥주 가격의 절반, 와인 가격의 3분의 2, 증류주 가격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둔화된 소비 심리와 GDP, 경기 침체 우려 이외에 모기지 경신을 앞둔 가구들이 여전히 많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무역, 기후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부가 새해부터 유학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한 가운데 유학 신청자의 절반이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 사이 연방이민부는 학교가 승인한 86만 6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47만여 명의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토론토 대학의 비자 승인율은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워털루와 맥마스터 87%, 웨스턴과 윈저 80%, 오타와 78%, 칼튼 76%, 브록 72%, 요크 대학은 66%입니다. 트렌토와 알고마 대학은 50%대이고 로렌시안 대학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대학보다 승인율이 낮은 컬리지 중에서 램튼이 70%지만 토론토 비즈니스 컬리지 65% 등 대부분은 50%에서 69% 사이입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와 세인트 클레어, 로열리스트 컬리지는 40%대에 그쳤습니다. 비자 거부는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서 미비, 지불 누락,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비자 승인율이 교육기관의 질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치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캐나다 유학생 수는 정부 지원이 줄자 고등교육기관이 유학생을 수입원으로 보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이후 10년 동안 3배나 급증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점은 있지만 최근 들어 주택 위기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격 미달인 지원서를 대량 받아들이는 데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해외 유학공사 등 업체나 대리인에 대한 주정부 규제와 학교 측의 책임 강화, 에이전트의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빠른 유학 허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과 컬리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물론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신청자 개개인의 입학 신청서를 직접 검증하고 잔고 기준도 올렸습니다. 캐나다 최고 연봉 CEO들은 평균 근로자의 246배를 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직원과 경영진 간의 임금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평균 1,490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2022년 이들 CEO의 평균 연봉은 평균 1,490만 달러로 이전 1,43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 옵션 등을 모두 포함했다지만 정규직 직장인 평균 연봉인 6만 600달러에 24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243배 기록을 또 깼습니다. CEO 100명은 1월 1일 포함 오늘 첫 근무 시작 후 27분 만에 직장인의 1년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의 패트릭 도일 경영자가 1억 5,180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다이앤 더햄 리미티드의 매튜 프라우드가 9,890만 달러, 매그너 인터내셔널의 시타라마 코타거리 3,640만 달러, 로저스의 토니 스타피에리가 3,1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캐나다 최대 민간 부문 노조인 유니포는 부자만 더 부자가 돼가고 있다며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임금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고 한계 세율 도입과 법인세 공제 폐지, 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박테리아 오염이 우려되는 엠파밀 브랜드 분유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뉴트라미젠 A+ LGG 저자구 유아용 조제분유 561g들이와 4개 팩이 대상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이나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 안에서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나 2명이 부상을 입고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경 셰퍼드앤 영 지하철역에서 북부 방면 1호선 열차 안에 있던 전기 자전거에 불이 붙어 자전거 주인인 30세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또 다른 승객이 다친 가운데 TTC 직원들이 대피하라는 다급한 외침에 승객들과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들 모두가 급히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핀치역과 로렌스역 구간 운행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불을 진압한 소방당국은 마치 폭발물이 터진 것 같은 이번 화재는 자전거 배터리에서 발생했다며 불이 난 자전거를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옮겨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TTC는 북미와 유럽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유사 전기 자전거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방당국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크 캐나다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일부 장소의 예약 시기를 예년보다 몇 달 앞당겨 조기에 오픈합니다. 엘버타주 밴프와 제스퍼 국립공원 등은 1월 말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의 글라시어 국립공원, 쿠트니, 레벨스토, 퍼시픽 림 등 인기 있는 장소들도 1월 19일 또는 지정된 일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루스 페니슐라 국립공원의 사이프러스 레이크와 조지안 베이 아일랜드 등은 2월 5일부터 예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갑진년 새해, 전국에서 용의 해를 알리는 새해둥이들이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월 1일 0시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8파운드 6온스 몸무게 여아가 또 똑같은 시각 미시사가 크레딧밸리 병원에선 6파운드 11온스의 남아가 태어났습니다.
두 가족들 모두 기쁨과 설렘, 감격으로 가득 찬 가운데 뉴마켓과 메이플, 이토비코 병원 등에서도 새해 둥이들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편 새해맞이 연례 축제인 북극곰 수영대회가 어제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에서 온타리오주 옥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바다와 호수, 강으로 뛰어들며 새해맞이 행사를 즐겼습니다.